보자. 질량이 4kg짜리인 수레가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다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속력으로 움직이다가 경지에 있는 나무 토막에 부딪히고 얘를 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나무 토막한테 한 일의 양이 50줄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자, 나무 토막이 밀려간 이유가 뭐예요? 왜 밀려갔어요? 수레가 밀어서인데 이때는 수레가 힘을 줘서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수레가 에너지를 주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거야. 그럼 수레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있었니? 수레 움직이고 있었어? 멈춰 있었어? 움직이고 있었대. 움직이다가 얘한테 빵 부딪혀서 쭉 밀고 가서 멈춘 거니까 수레 입장에서는 운동에너지가 분명 뭔가가 있었어.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멈췄어. 0이 되었어. 그러면 수레는 운동에너지가 사라졌네요. 이만큼이. 이거 가지고 뭐 한 거다? 이 에너지 가지고 나무 도막을 밀어주는 일을 한 거다. 네. 아까는 일을 해서 움직이게 만들었다면 지금은 움직이던 애가 일을 한 거지. 누가 누구로 바뀌는지 요거 찾겠어요? 오케이, 그럼 봐봐. 자, 일을 한 양이 그래서 50줄이야. 그럼 운동에너지 변화도 50이겠구나. 그럼 막판에 쭉 밀고 가서 멈출 거니까. 그치? 그러면 처음 있던 에너지랑 나중 거 에너지 멈췄으니까 0이랑 요 차이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그치? 이만큼이 50줄이 돼야 되는 거지. 돼요? 그러면 너 요거 구하고 싶어. 그럼 2분의 1 M V 제곱 이게 50이 나오면 되겠죠. 0은 굳이 빼지 않아도 될 거니까요. 뭐가 뭘로 바뀌었는지 알겠어? 그럼 V 얼마예요? V 제곱이 25, V는 5. 그렇지. 자, 그럼 26번도 한번 해볼게요. 26번은 이제 26번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펜 놓고 니네 암산도 할 수 있어. 시험지 받자마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50km로 달리던 아이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20m 이동하는 멈췄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50km/h로 달려가다가 끽 해서 멈추는데 20m가 걸렸대. 그러면 자동차 입장에서 운동에너지가 뭔가 있었잖아요. 근데 멈췄으니까 0이 된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얘를 멈추게 할게요? 이게 만약에 아스팔트가 아니고 얼음판이었으면 얘 이렇게 잘 멈췄을까 자동차가? 우리 비 오는 날도 속도를 많이 내면 브레이크를 밟고 멈출 때까지 되게 오래 걸려. 바닥이 미끄러우면.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얘를 그럼 멈추게 한 건 누가 해준 거야? 마찰력이 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 운동에너지가 변한 건요. 바닥에서 이 마찰력이 자동차를 가지 말라고 방해했던 힘인 거야. 그래서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 얘가 한 일이 이 에너지를 없애버린 건 거야. 오케이? 그래서 마찰력의 한 일과 이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같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바닥의 종류가 동일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자동차가 시속 얼마로 변할 거래? 얼마로? 100으로 달리다가 그랬어. 그럼 자동차 속력이 이번에는 100으로 시작하면요. 에너지가 아까보다 좀 더 커졌겠지? 그치? 그러다가 결국 또 멈출 거래. 그러면 이번에도 운동에너지가 이만큼 변했어. 아까보다 많이. 근데 이걸 변하게 한 것도 결국 누가 한 거니까? 마찰력이 한 거니까 마찰력 곱하기 이동거리 이만큼일 거야. 그럼 바닥의 종류가 아까랑 지금이랑 똑같지? 자동차 속력만 변한 거잖아. 그럼 마찰력의 크기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야 돼. 바닥 종류가 안 변하는 이상. 그러면 얘는 동일한 거야. 오케이. 얘는 같아. 그럼 얘네들이 같아. 그러면 자동차 에너지가 50이었을 때 100으로 달리고 있었을 때 그러면 에너지 변화가 이때는 좀 작을 거고 이때는 좀 크겠지? 그럼 그거에 맞춰서 뭐가 변하는 거야 이제? 이동 거리만 변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얼마큼 변한다 보자.
자동차가 50으로 달릴 때 에너지는요 어떻게 쓸 거냐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 50의 제곱.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돼? 2분의 1 똑같은 자동차니까 질량 안 변하겠지? m 대신 속력이 100으로 됐으니까 v 제곱. 자, 그럼 속력이 2배가 되었어요. 그럼 에너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제곱하는 거잖아, 속력을. 그럼 에너지는 4배가 되는 거야. 맞아? 이건 이제 암산으로 보이겠니? 50이 100으로 달려 속력이 2배야? 그럼 에너지는 4배야. 이게 보이면 에너지가 4배면 얘가 해야 되는 일도 몇 배 해야 돼? 그렇지, 일도 4배가 커지는 거야. 근데 마찰력은 어차피 똑같을 거라며. 그럼 이동하는 거리가 4배 커지는 거지. 얘는 제곱이 아니니까. 그럼 이동 거리가 4배 커지실 거야. 그럼 아까 20m 가서 멈췄다면 지금은 80m 되는 거야. 자, 지금 시간을 다시 줄 건데요. 막 신경 쓰지 마시고 전체 흐름을 보시고 에너지가 어떻게 됐어? 그래서 걔가 하는 일이 뭐 어떻게 바뀌었어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내가 과연 나중에 이 문제를 식 안 쓰고 암산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봐. 지금은 그거 연습하세요. 시간 줄게. 그럼 개념 정확하게 이해한 거야. 오늘 며칠이요? 29일? 와, 8월이 다 갔어. 30일이야? 와우. 자, 오늘은 위치 에너지, 다른 말로 포텐셜 에너지를 볼 건데, 포텐셜이 뭐예요? 잠재적인.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운동 에너지는 있잖아. 눈에 보여. 얘가 막 가고 있다? 와, 심지어 제가 막 다가온다? 빠른 속력으로 되게 큰 게 위협적인 게 막 느껴지지. 와, 저거 부딪히면 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게 느껴져. 위치 에너지는 뭐냐면 안 느껴져. 말 그대로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얘가 막상 움직이면 되게 큰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막 얘가 여기 있어. 아, 예전에 뉴스에 이런 거 나왔어. 20층에 사는 남매야. 남매인지 형제인지가 있는데 둘 중에 한 녀석이 학원을 간다고 나갔어. 내가 집 키를 놓고 나갔어. 그래서 집에서 전화를 해갖고 열쇠를 달라고. 나 이따 와야 되니까.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열쇠를 던져준 거야. 20층에서. 그럼 봐. 열쇠 꾸러미가 뭐 열쇠가 서너 개만 달려 있어도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더라도 자, 예를 들어 한 300g 된다고 쳐볼까? 0.3kg? 얘가 20층에서 낙하를 합니다. 자, 한 층에 3m 잡으면 대략 60m. 아, 자유낙하 다 안 배웠... 아, 우리는 배웠지. 우리 자유낙하를 할 때 혹시 낙하 거리 S는 기억나요? 자유낙하 하시면 우리 가속도 운동할 건데 가속도 운동하면 속도는 이렇게 빨라지고요. 이동하는 거리는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고요. 그랬을 때 이동 거리는 속도 그래프 넓이를 계산을 하는 거였는데 그럼 이동 거리는 어떻게 할게? 여기 t 여기가 나중 속도 v 삼각형이니까 반 t 이걸 바꿔서 어떻게 할게? v는 나중 속도 v는 1초에 10m/s g라는 가속도로 빨라집니다. 그래서 몇 초 동안 갈게? 이런 게 있었다? 그래서 t 하나 넣어서 낙하거리가 이런 게 있었어. 그럼 대충 한 60m 낙하한다고 치자. 자, 120 여기가 10 이 정도 될 거야. 그럼 t는 어떻게 되니? 대략 이게 뭐야? 여기가 10이었으니까 3초 좀 넘겠네. 그럼 그냥 4초라고 쳐볼게요. 4초 정도 낙하해볼까? 자, 4초 낙하했어. 그럼
또 얼만큼으로 빨라져 있게? 자유낙하 하시면 G T라며 가속도 4초 낙하했어. 속도가 40m/s가 되어 있는 거야. 초당 40m. 자, 20m/s가 뭐랑 같냐면 길가에 다니는 자동차 속도 이만큼이랑 같아. 72km/h 정도 돼. 그럼 이게 속도가 40이 되면 이 정도 되겠지. 어지간하면 고속도로에서 100 이상도 달리지 말라 그러거든. 되게 빠른 속도인 거야. 고속도로에서 엔간한 차들 다 제끼고 가야 140 넘어. 그 속도로 300g짜리 열쇠 꾸러미가 떨어지는 거야. 죽었어. 걔가 맞아갖고. 죽어라 이러고 던졌겠니 그게? 애기들이? 받아 이러고 던졌겠지. 던지지도 않았을 거야. 놨을지도 몰라. 그냥 자유낙하만 해도 이 속도가 돼요. 그럼 열쇠 꾸러미 하나 잘못 떨어져도 맞으면 갈 수도 있는 거야. 왜? 운동에너지 어떻게 될 거니까? 질량이 V 제곱으로 곱해서 에너지가 생길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야 이게. 그럼 봐. 이게 그럼 봐. 여기 있을 때 내가 이렇게 20층 높이에서 내가 열쇠 꾸러미를 들고만 있어. 그럼 안 위험하지 지가. 근데 내가 놓는 순간 어떻게 돼? 자유낙하에서 점점점 빨라지잖아요. 그럼 위치 에너지가 뭐로 바뀌는 거게? 자꾸 속도가 생기니까. 최종적으로는 난 지금 속도 구했지. 운동 에너지로 변할 거야 이따가. 근데 아직 떨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이 높이에서. 지금 현재 이 높이에서 에너지를 갖고만 있는 거야. 아직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래서 잠재적으로 갖고만 있어. 그래서 이걸 위치 에너지라고 부를 거예요. 오케이? 그럼 놓는 순간 뭘로 변하기도 한다? 운동 에너지로 변할 수도 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여기서 물체를 이렇게 쏘면 어떻게 돼?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멈추겠지. 그럼 운동 에너지를 시작해서 빠른 속력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가다가 멈췄어. 그 운동 에너지가 사라지는 대신 높이가 생겼네. 잠재적인 에너지를 또 가졌지. 그러다 다시 내려오면 운동 에너지로 또 바뀌는 거야. 이게 위치 에너지라는 거예요. 돼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말 그대로 잠재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해서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고, 그랬을 때 얘는 그럼 뭐랑 관계가 있냐면, 자 그거 기억나나? 중력 그러면 그거는 물체의 무게랑 무슨 관계? 같은 거였지? 왜? 지구가 잡아당겨서 내가 체중계를 누르고 그래서 무게가 나오는 거니까. 그랬을 때 중력 F는, 즉 무게는 어떻게 구할게요? 그렇지, mg 질량 곱하기 이거 누구예요? 중력 가속도. 그래서 무게 이렇게 불렀어. 그럼 봐봐. 이번에는 2kg짜리가 지금 땅바닥에 이렇게 붙어있어. 내가 얘를 들어 올렸어. 10m를 들어 올렸어. 나는 이 물체한테 얼만큼의 일을 했을까요? 1 W 뭔데? FS. F가 뭐예요? 힘. S는 이동 거리였지?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자, 내가 얘를 이쪽 방향으로 힘줘서 10m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내가 얘한테 한 일은 10m를 들어 올렸어. 그럼 힘은 얼만큼 줬을까요? 그치. 제 무게만큼 힘 줘야 올라오는 거잖아. 이걸 우리는 중력에 대한 한 일이라고 배웠지. 그러니까 중력과 속도는 계산하기 그냥 10으로 할게요. 여기서는. 그러면 2 곱하기 10만큼, 즉 20N, 제 무게에 해당하는 만큼 나는 힘을 줘서 들어 올린 거야. 그래서 나는 200줄의 일을 한 거야, 쟤한테. 그러면 이 일을 나는 해서 200줄의 일을 해서 얘를 여기다가 들어 올려서 들고 있어 지금. 이 친구는 없던 위치 에너지가 생겨버렸어. 왜 생겼지? 내가 일을 했으니까. 맞아? 그럼 이 손 놓으면 어떻게 돼? 쟤 다시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위치 에너지는 사라지는 거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진 이 에너지는, 아니 이 친구가 현재 가진 위치 에너지는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생긴 거구나.
그래서 내가 물체한테 일을 했더니 포텐셜 에너지가 생겨버렸어요. 이거 아까도 본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물체한테 일을 해서 얘가 속력이 생기면 내가 한 일이 뭘로 바뀌는 거야? 속력이 생기면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내가 얘를 들어 올려서 높이가 생기면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이거 다 내가 일해서 만든 거야. 그럼 반대로 여기 있던 애가 위치 에너지를 갖는 애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면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이제 둘이 관계돼요? 그래서 자, 우리 방금 요거 구할 때 어떻게 했니? 힘은 중력 곱하기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해서 구했지. 그리고 이거는 뭐야? 10m는 들어올린 높이지. 그래서 우리 이게 곧 위치 에너지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식을 이렇게 쓸 거예요. mg 들어올린 높이 h. 이동 거리 대신 높이라고만 바꾼 것 뿐인 거야.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는 세로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세로식 만든 거 아니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무게 곱하기 이동 거리. 돼요? 그래서 무게를 mg라고 쓴 거고 이동 거리 들어올린 높이를 h라고만 바꾼 거야. 근데 위치 에너지 식은 끝났어. 이거야. 자, 운동 에너지는 식이 뭐였게요? 속력을 가지고 운동합니다. 2분의 1 mv 제곱. 자, 위치 에너지는요? 그렇지, mgh. 별거 없지? 자, 그럼 위치 에너지 보세요. 이제 빈칸 한번 넣어볼게요. 많이 돌려? 다 들었어? 오케이. 그럼 맨 아래 그 빈칸 넣어보자. 1번에 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위치 에너지. 근데 위치 에너지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여러분이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봐봐. 얘가 지금 책상 위에 얹어져 있어. 리모컨이. 그럼 책상 위에 얹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얘가 책상한테 어떤 위협이 되나? 자, 내가 반만 꺼내볼게. 그 떨어지기 직전이야. 그럼 이 친구가 책상 밖에 나오는 순간 이 땅바닥으로부터 떠있지? 한 1m 떠있어? 그럼 얘 손 놓으면 어떻게 돼? 떨어져. 땅이 부셔지든 얘가 부셔지든 뭔가 부셔질 거야. 그럼 얘는 지금 책상 면으로 기준으로 하면 에너지가 없는 거야. 붙어 있으니까. 근데 얘가 여기 땅바닥을 기준으로 하면 어때? 높이가 있으니까 에너지가 있는 거야. 근데 이 건물이 지금 5층이다? 그럼 이거를 여기 땅바닥 말고 저기 1층 도로를 기준으로 하면 높이가 어때? 5층에서 지금 책상 높이 이만큼으로 봤는데 1층이면 한 15m 저 아래 있는 거네. 그럼 얘는 지금 내가 얘를 데리고 창밖으로 손을 내미는 순간 15m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떨어지면 어떻겠어? 얘는 박살이 날 거고, 만약에 내가 그걸 맞았다 찢어질지도 모르는 거야. 이거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 위치 에너지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얘가 똑같은 높이에 지금 가만히 있더라도 기준면을 어디로 잡느냐, 이 땅으로 잡느냐 저기 바닥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얘가 가진 에너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자, 어떤 물체가 특정한 높이만큼 떠 있을 때 그때 에너지인데, 되게 중요한 건 뭐다? 요 높이를 댈 때 기준면이라고 하는 게 어딘지를 꼭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준면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에너지가 없기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선 맨 아래 거기 핑크 문제 있죠? 공이 지금 6개, 5개가 있을 거거든? 거기 있는 공들 위치 에너지 순서 한번 쭉 찾아볼게요. 자, 위치 에너지 식은 mg h. 그럼 이렇게 놓고 비교해라 그러면 어차피 중력 가속도는 다 똑같을 거니까 그럼 뭐만 보면 돼? m하고 h 곱만 보면 돼 사실은. 그러면 얘는 따지고 보면 1 곱하기 1짜리, 3 곱하기 1짜리, 1 곱하기 3짜리, 2 곱하기
곱하기 2짜리, 3 곱하기 2짜리가 된 거예요. G 다 빼고. 그치? 그럼 사이즈 비교 되겠죠? 보여요? 이제 이런 거는? 오케이. 그럼 이게 됐으면 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기준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게요. 자,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의 기준면은 보통은 저기 땅바닥 지면을 보통 기준으로 하지만 문제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어요. 어느 집 지붕에 1kg짜리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럼 얘가 여기 옥상을 기준으로 하면 위치 에너지 얼마예요? 높이가 없네? 그치? 옥상을 기준으로 하면 높이가 빵이니까 위치 에너지를 백날 계산을 해도 MGH를 해도 빵일 수밖에 없어요. 그치? 자, 그러면 베란다 여기를 기준으로 하래.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는 몇 미터 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전체가 6m인데 여기 4m니까 2m 떠 있는 거야. 위치 에너지가 이제 있어. 그럼 얼마라고 말해야 될까요? MGH, M이 누군데? 1, 질량 G 그리고 9.8 합시다. 9.8 그 다음에 높이 2m. 자, 그럼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질량은 1 중력각도 9.8 그렇지. 높이는 6m. 그럼 하나만 더 4번. 그럼 내가 만약에 지면에 있는 저 상자 1kg짜리 상자를 지면에서 베란다로 들어 올렸어. 베란다에 갖다 놨어 지금. 그랬을 때 베란다에 올려져 있을 때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땅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 그치? 높이가 얼마가 된 거니까 지면에서 4m 올라와야 베란다가 되는 거니까 M, G 그리고 높이 4m 이런 에너지가 된 거야. 그럼 이의 위치 에너지가 생긴 건요. 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쭉 들어 올려서 여기다 갖다 놓은 거 맞는데 그럼 제가 저 에너지가 생긴 건 내가 한 거잖아. 내가 힘을 들여서 이렇게 갖다 놓은 거잖아. 그럼 나는 쟤한테 일을 한 거야. 그럼 이제 문제 바꿔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걸 안 물어봐. 지면에 있는 물체를 베란다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때 철수가 한 1의 양은? 이럴 수도 있고요. 그걸 이렇게 위치 에너지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 일을 해서 그게 변한 거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됐어요? 그렇게 계속 변할 거야. 좋아. 그러면 자, 이건 우리가 방금 했던 건데 그림만 볼게요. 자, 내가 물체를 들어 올립니다. 등속으로 들어 올립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등속으로 들어 올린다? 알짜 힘이 얼마? 등속이면 알짜 힘은 없어. 그렇다고 내가 쟤한테 힘을 안 준 거야? 준 거야. 내가 얼만큼의 힘을 주면 저기 들어가는 알짜 힘이 0이 되는 걸까? 물체의 무게만큼. 그렇지, 중력만큼. 지구가 바닥에서 가지 말라고 중력 mg로 당기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중력이랑 똑같은 크기의 힘 F, mg로만 주면 이쪽 힘이랑 같아요. 자, 이거는 평형이에요? 작용반작용이에요? 기억나나? 평형? 작용반작용이랑 평형이 무슨 차이였더라? 저거 작용반작용 아닌 거 확실해? 작용반작용 힘은 합칠 수 있어. 없었어. 왜냐면 작용반작용 뭐였어? 내가 얘를 들면 얘도
나를 미는 힘. 이게 작용만 작용이었지. 그럼 작용하는 점이 어때? 나는 너를 밀었으니까 저기서 작용한 거고 돌아온 힘은 나를 밀었으니까 여기서 작용한 거야. 작용하는 지점이 다르면 합칠 수가 없었어. 근데 지금 이 힘은 어때? 지구가 공한테 작용해. 나도 공한테 작용해서 땡겨. 하나의 물체한테 힘이 작용할 때는 그 힘은 둘이 합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이 확실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얘랑 똑같은 크기의 힘만 줬으니까 알짜 힘은 빵이 된 게 맞아. 그래서 등속으로 움직이는 거야. 내가 준 힘은 중력이랑 그냥 같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중력하고 똑같은 크기의 힘을 줬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 올린 높이가, 즉 이동 거리가 h만큼인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줘서 h만큼 잡아당겼어. 이만큼의 일을 했더니 그랬더니 얘한테는 뭐가 생겼다? mg 높이 h만큼 위치 에너지가 생겨버렸더라. 돼요? 그러면 요 f도 mg였고 들어올린 높이는 어차피 h였으니까 그래서 1과 위치 에너지가 식이 같았던 거고 그럼 반대로 내가 얘를 놔. 그럼 알아서 떨어지지. 그럼 누가 얘를 떨어지게 했는데 얘 왜 떨어져? 지구가 땡겨서 중력 때문인 거야. 그러면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이 mg고 그거를 이 높이만큼을 잡아당겼네. 그러니까 mg라는 힘으로 이동거리 h만큼을 잡아당겼으니까 이건 중력 이동거리 s 중력이 한 일인 거야. 그러니까 냅둬서 떨어지는 건 중력이 힘줬으니까 중력이 한 일이고 반대로 내가 얘를 들어 올리면 내가 한 일이고 누구에 대해서? 대해서는 누구를 이기고 이런 뜻인 거야. 그럼 내가 들어 올렸어. 누구를 이기고 들어 올렸어? 그렇지. 냅둬서 떨어지면 누가 하는 거고? 그냥 지구가 한 거고.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이건 좀 어려우니까 진짜 중요해. 이 문제는 너무 잘 나갈 거라 5분만 쉬었다가 음료수 하나 마시고 환기 좀 시키고 합시다. 이거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자, 요 꼭대기에서 추를 들고 있다가 떨어뜨릴 거야. 그럼 이제 자로 재는 거지. 얘가 몇 센티미터 떨어졌는가 잴 건데 얘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여기에 그 클램프 집게라는 거에다가 나무 토막을 하나 껴놨어요. 그러면 이 집게 나무 토막이 지금 이렇게 많이 이제 좀 많이 나오게 꽂혀 있었을 거야. 근데 여기서 뭔가가 툭 떨어져가지고 얘를 툭 치는 거지. 툭 치면 밀려 들어가겠지. 이런 식으로. 얘가 몇 센티미터 밀려 들어가는지도 잴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뭐가 뭘로 변했는지 보자. 여기 있던 추가 바닥으로 내려오면 아까 위치 에너지 있어 없어? 있었지. 그럼 얘가 여기에 도착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 얘 위치 에너지는 높이가 낮아질 거니까 위치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 줄어든 위치 에너지가 뭘 했냐면 얘를 미는 일을 한 거야. 뭐가 뭘로 바뀌었는지 알겠어? 자, 그러면 마치 이거랑 똑같은 거야. 앞에서 왜? 이렇게 달리던 수레가 멈춰있는 나무 도막을 밀고 여기까지 갔어요 했을 때 얘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얘를 밀어주는 일을 했어요. 즉 마찰력과 같은 힘으로 S라는 거리만큼 밀었어요. 똑같은 거야. 이번에는 꼭대기에서 추가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여기서 나무 도막을 밀어주는 일로 바뀐 건데 이때 요 일은 어떻게 잴 거냐면 그럼 나무 도막을 밀었으니까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여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힘은 이렇게 꽉 잡고 있는 나무 토막을 내가 이렇게 밀고 싶어. 그럼 내가 줘야 되는 힘은 누구랑 같은 거냐면 집게가 얘를 잡고 있는 마찰력. 그럼 얘 사이에 마찰력이 있으니까 안 떨어진 거잖아. 그 마찰력만큼은 내가 힘을 줘야 얘가 내려가겠지. 그래서 요때 얘를 밀어주는 힘은 나무 도막과 집게 사이의 마찰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을 줘서 얘가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럼 이 밀려 내려간 거리가 요거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집게가 나무 도막을 잡고 있을 때 얘하고 얘 사이 이 마찰력은 변할까 안 변할까? 얘가 바닥에 놓여 있을 때 얘랑 바닥 사이의 마찰력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바닥 종류가 안 변하는 이상. 그럼 얘도 마찬가지. 집게하고 나무 도막이 있으면 집게 종류나 얘가 이 나무 도막 종류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얘도 마찰력도 안 변하는 거야. 그대로 있는 거야. 그 마찰력은 어차피 안 변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 추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다가 내려와서 일을 많이 한다 그러면 일을 많이 한다? 근데 어차피 마찰력의 표는 안 변한다 그랬으니까 뭐가 변해? 그치. 얘가 밀려나는 쑥쑥 밀려나는 거리가 늘어난다는 뜻인 거야. 차이 알겠어요? 마치 그거지. 아까 자동차가 속력이 2배가 됐어요. 가다가 멈출 거예요. 그랬을 때 멈추는 거리가 2배, 거리가 4배가 늘어나요 했던 거. 마찰력은 안 변해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봐봐. 추가 나무 도막한테 한 일은 나무 도막을 미는 힘과 나무 도막의 이동 거리 힘이랑 S를 곱한 건데, 그치? 그치? 이렇게 둘을 곱한 건데, 그래서 얘가 처음에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 변화는 내려와서 한 일이랑 쌤쌤입니다. 자, 그럼 나무 도막 이동 거리 이거랑 S랑 뭐랑 비례합니다 라고 말하면 될까요? 자, S가 커지고 싶어. 즉 얘가 팍팍 내려가고 싶어. 그러면 추를 가까운 데서 떨어뜨릴까 높은 데서 떨어뜨릴까? 높은 데서. 왜 그렇게 되면 될까? 맞거든 그게? 왜 그럴까? 이거 높아지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추가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 이동 거리? 그럼 봐봐. 추 질량 정해져 있지. 중력 가속도 G도 정해져 있지. 즉 추의 무게는 변하는 게 아니야. 근데 얘가 1m 높이에 떠 있을 때, 5m 높이에 떠 있을 때, 자, 떠 있는 높이가 높아지면 위치 에너지도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이 커지는 거야. 그럼 에너지가 커지면 내려와서 할 수 있는 일도 같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 와서 할 수 있는 일도 커지는 건데 어차피 마찰력은 안 변한다 그랬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커지면 나무 도막이 밀려나는 거리가 커진다는 얘기구나. 근데 위치 에너지도 마찬가지. 질량하고 가속도 두 개는 어차피 안 변할 거잖아. 그럼 위치 에너지가 변한다는 건 곧 떨어지는 높이가 변하면 떨어지는 높이가 높아질수록 도착했을 때 얘가 밀려나는 거리도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나무 도막이 이동하는 거리는 추가 낙하하는 높이하고 비례해 이렇게 말해도 된다는 얘기죠. 돼요? 다시 F 곱하기 S mg h 이건 위치 에너지 이거는 1 얘는 일정 얘도 일정 그치 이렇게 써놔. 일정하고 일정 할 거니까 얘하고 얘하고 비례하는 거야 그 뜻인 거예요. 좀 알아볼 수 있겠죠? 됐어요? 이놈은 문제를 하고 갑시다. 얘는 좀 어려울 거라서 그러고 나서 역학적인 문제를 할게요. 그러면 6번 6번하고 7번 한번 해볼까요? 실전 문제? 개념 체크 말고 실전 문제 6, 7번이요. 물리 할만해? 할만해 물리? 어때? 한번씩 보면 여기서는 좀 어때? 다른 영역에 비해서 물화생지 중에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그래도 해볼 만해? 현우는? 딴 거보다는 오히려 얘나? 다현이는 좀 어때?
조금 어려워. 어느 파트가 더 쉬웠어? 내가 좀 더 쉽고? 화학보다는? 화학이랑 물리는? 이게 더 나아? 아 그래? 아주 좀 어렵구나. 오케이. 시연이는 어때? 우리 할만해? 아직 아니야? 우리 취향이 되게 갈리는 영역이긴 해요. 자, 그림처럼 추를 낙하시켜서 나무도막을 밀어낼 겁니다. 그럼 밑에 거를 읽고 막 공식을 쓰기 전에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뭐가? 추가 위에 떠 있으니까 얘는 뭘 갖고 있고? 그렇지. 높이라는 게 있으니까 얘는 위치 에너지라는 걸 가지고 있고. 그게 내려와서 나무도막을 툭툭툭 밀어냅니다. 그럼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무도막을 잡고 있는 힘을 이겨서 밀어냈다는 건 나무도막한테 일을 했다는 뜻이고. 그치? 그럼 이때 나무도막한테 한 일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인데 요 힘은 무슨 힘이고? 그치? 얘가 얘를 잡고 있는 마찰력과 똑같은 크기만큼은 최소한 주어야 얘가 밀려나겠구나. 마찰력만큼 힘을 줘야 했고요. 그랬을 때 얘가 밀려난 거리였고요. 여기까지가 일단 생각이 나셔야 돼요. 그럼 보자. 나무도막 이동 거리는 추의 질량에 비례한다.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내려와서 일을 할 거라며. 일을 할 거라며. 근데 위치 에너지는 이제 식이 어떻게 될 거니까? 위치 에너지 식 M, G, H. 일은 힘 F 곱하기 이동 거리. 그럼 봐. 질량이 커지면 나무도막 이동 거리는 과연 달라질 것인가? 다른 건 안 변하는데 질량이 만약에 2배가 되면 질량이 2배야? 그럼 뭐가 2배로 커진다는 얘기예요? 1kg짜리가 있고 2kg짜리가 떠 있어. 똑같은 높이에. 그럼 바닥에 빡 부딪혔을 때 누가 바닥을 더 잘 푸실 거야? 1짜리, 2짜리? 2짜리, 2kg짜리가. 왜 그럴까? 얘가 에너지가 큰 거야. 왜 커? M, G, H. 질량, 가속도, 높이 다 곱한 게 에너지였잖아. 근데 얘가 2배가 됐으니까. 아, 질량이 2배가 큰 애는 얘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도 2배만큼 크다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얘가 2배 커졌으니까 에너지 자체가 이미 2배가 커진 거야. 그럼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어때야 돼요? 에너지가 2배 커졌으니까 하는 일도 2배가 커지는 거야. 근데 마찰력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친구들이 되게 많이 헷갈리는 게 이렇게 얘를 배웠는데 현장에 가서 시험을 보잖아. 그러면 이렇게 했으니까 아 얘가 에너지가 커졌으니까 힘이 2배 커지겠구나.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 힘은 뭔데? 마찰력. 나무도막 여기가 잡혀있는 요 마찰력만큼 힘을 준 거니까 이 힘은 반드시 어떻다? 안 변한다. 여기서 추를 무슨 짓을 해서 떨어뜨리냐 가지고 여기 있는 이 마찰력이 변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2배가 되면 할 수 있는 일도 2배가 되는데 힘은 어차피 안 변한다 그랬으니까 결국 낙하 거리가 2배가 되는 게 맞는 거야. 되겠어요? F는 일정하니까? 그래서 1번이 맞는 말이야. 자, 그럼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추의 낙하 높이에 비례한다? 그럼 이번에는 질량하고 가속도를 냅두고 낙하 높이를 2배로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번엔 얘가 2배가 되었어요. 그럼 에너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위치 에너지가 또 2배가 된 거예요. 그럼 할 수 있는 일도 어때야 돼요? 그렇지. 또 2배가 될 거예요. 근데 마찰력 변해 안 변해? 안 변할 거네. 그러니까 낙하하는 이동하는 거리가 추가 밀려나는 거리가 2배가 되는 게 또 맞는 말인 거야. 됐어? 이것도 한번 해보고 이것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3번 나무도막이 받는 마찰력은 위치 에너지에 비례한다. 이쪽에 에너지가 커지면 마찰력 F가 변해요? F를 어떤 내요?
그렇지. 안 변해야 되니까요. 마찰력은 뭐 비례한다, 자시고 변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마찰력은 항상 일정하셔야 됩니다. 그럼 4번은 무슨 말일까? 중력에 의한 추의 위치 에너지는 나무도막이 받는 마찰력에 대해서 한 일과 같다. 뭐라는 거야? 자, 위치 에너지는 일과 같다. 어때, 둘이? 같네. 그렇지. 그 말인 거야. 핵심은 이거야. 위치 에너지, 추가 받는 위치 에너지가 바닥에 와서 한 일, 나무도막한테 한 일과 같다. 같은 표현인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5번.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오케이. 추의 위치 에너지는 마찰력과 나무도막 이동거리 곱과 같다. 어때? 마찰력과 이동거리 곱한 게 그게 1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장이 조금 헷갈릴 수는 있으나 그렇게 보는 거 연습하세요. 그래서 아까 누가 틀린 거야? 3번이 틀린 거네? 그렇지. 됐으면 7번 갑시다. 자, 7번은 이제 계산을 좀 해보랍니다. 보면 자 10kg짜리 추가 50m 위에 떠 있었을 때 그러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니까 나름대로의 뭐 위치 에너지가 있었겠지. 우리 계산 안 할 거예요. 그 에너지 가지고 내려와서 일을 할 거야. 근데 마찰력 곱하기 이동 거리만큼 일하는 거지. 얘들아, 이거 만약에 내가 정말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단위 되게 중요합니다. 힘은 뉴턴 써야 되고 이동 거리는 미터 써야 돼. 여기 센티미터로 나와 있는 거 원래는 미터로 다 바꿔야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지금 직접 계산을 다 할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5cm로 냅둔 거예요. 진짜 숫자 계산할 때 넣으면 안 돼. 이렇게 0.05m로 바꿔야 되는 거야 원래는. 그럼 봐봐. 지금 10kg짜리가 50cm에 요만큼 떠있을 때 위치 에너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요 에너지 가지고 바닥에 빵 부딪히면 나무도막이 요만큼 밀려날 거래. 그러면 높이가 똑같은 질량인데 추의 높이가 2배가 되었어요. 그럼 추 위치 에너지는 몇 배가 돼요? 높이가 2배가 되었어요. 그러면 에너지도 2배가 되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에너지가 아까보다 2배만큼 커졌어요. 그럼 할 수 있는 일도 어때야 돼요? 에너지가 2배 커졌으니까 할 수 있는 일도 2배가 되겠죠? 그치? 근데 마찰력 F는 어차피 안 변할 거라며. 그러니까 낙하하는 거리가 10이 된 게 맞는 말인 거야. 이런 식인 거야. 그럼 여기서는 이번엔 뭐가 변했어요? 1번하고 3번 비교하니까 이번에는 그렇지. 얘가 2배가 됐네. 질량이. 높이는 똑같은데. 오, 그럼 질량 2배 됐으니까 에너지 몇 배가 돼요? 그렇지. 또 2배가 돼요. 여기도 2배가 돼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똑같은 거리만큼 낙하한 게 맞는 거예요. 보여요? 자, 그럼 보자. 옳지 않은 것은 추의 위치 에너지는 추의 질량과 낙하 높이 비례한다. 질량이 2배가 돼도 에너지가 2배. 낙하 높이가 2배가 돼도 에너지가 2배. 맞네. 비례하는 거 맞네. 1에서 낙하하기 전 추의 위치 에너지는 2번보다 1번이 작았다. 그지 않아? 2번이 2배나 컸잖아 아까. 그러니까 2번이 2배나 컸으니까 맞네. 됐어요? 그 다음에 3번. 실험 2하고 3에서 낙하하기 전 추의 위치 에너지는 같다? 여기랑 여기? 위치 에너지 어땠어 둘이? 같았네 2p로? 오케이 같았고요. 자 이제 4번은 계산을 직접 하랍니다. 이건 숫자 넣어서 계산해 볼게요. 실험 1에서 나무도막이 받는 마찰력은요. 계산합시다. 추의 위치 에너지가 바닥에 내려와서 일을 할 겁니다. 그럼 위치 에너지 한번 불러볼까요? mg, h. m은 단위 뭐 쓸 거예요? 질량은 킬로그램 써야 돼. 그램 쓰면 안 돼. 그 다음에 g는 중력 가속도 원래 정해져 있죠. 가속도 미터 퍼 세크 제곱. h는 얼마 해야 돼? 미터로. 그렇지. 미터로 바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힘 곱하기 이동 거리 하시면 뉴튼 써야 되고 미터 써야 되는 거야. 근데 뭐 하라 그랬어? 마찰력 구하라 그랬어. 그럼 우선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질량은 10kg입니다. 중력과 속도 말하지 않아도 9.8인 거 우리는 이제 알겠고요. 그 다음에 낙하 높이 미터로 바꿀게요. 50cm는 몇 미터? 100m가 뭐니까? 아니 100cm가 요게 1m니까 50cm 0.5m 요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했어? 힘 곱하기 이동거리. 자 1번에서 이동거리 몇 cm? 5cm. 그렇지. 그러면 0.05m. 식은 이렇게 될 거예요. 단위 잘 봐서 넣으셔야 돼요. 얼마요? 요거 하면 10. 그러면 얘네 둘 위해서 98 곱하기 10 280인 것 같다. 자, 4번이 계산 문제로 제일 어려운 거고 5번은 펜 놓고 암산할게요. 아까 그 운동에너지처럼 5번 한번 암산해 봅시다. 추의 질량이 20, 높이가 100이 될 거래. 자, 그럼 여기 4번을 써볼까? 4번. 추의 질량이 20, 높이가 100. 그럼 3번이랑 4번이랑 위치 에너지 얼마큼 커지는 거예요? 그렇지. 질량은 똑같은데 높이가 2배니까 에너지 2배 커지는 거지. 그럼 아까가 2, 2P였으니까 지금은 4, 2P가 되겠네? 맞아? 그럼 아까 밀려 내려간 거리보다 지금은 그치? 2배 더 밀려 내려갈 수 있겠지. 얘가 2배 커졌으니까 밀려 내려가는 거리도 2배. 잠깐만. 질량 20 높이가 100 4배 맞는데? 여기까지 맞는 말이었지? 내가 틀린 거 맞네. 이 두 개는 방법 되겠어요? 요거 암산돼 아까 그것처럼? 그러면 좋았어. 됐어.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를 이제 합한 문제를 볼게요. 우리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합쳐서 이제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를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요 말은 자, 어떤 애가 움직여 막 가고 있는데 공기 마찰이 있으면 얘 느려질까 빨라질까? 그치, 마찰 있으면 느려져서 그런 거 없다는 조건이면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라고 치면 얘는 끝도 없이 계속 가는 거야. 그지? 등속 운동 하는 거지. 그날 마찬가지. 얘가 내려올 거야. 낙하를 해. 근데 실제로 사람이 왜 낙하를 하면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낙하산을 폈을 때 살 수 있는 이유는 공기 저항이 있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공기 저항 없으면 낙하산 백날 펴도 그 빠른 속력으로 떨어져. 안 느려져. 죽는 거야. 자, 그럼 공기 저항이 없다라고 쳤을 때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건 항상 일정하게 보존이 될 건데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도대체 뭐냐? 얘는요.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를 둘을 더해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근데 그 값이 항상 일정하대. 모르는 거야 도대체. 밑에 있는
이 그림을 하나 볼게요. 이거 이제 자유낙하에서 우리가 배운 것 같아. 자, 위에서 한 물체가 떨어집니다. 우리는 이거를 자유낙하라고 했지. 그럼 자유낙하의 조건, 공기저항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그 다음에 내가 던질 거야 가만히 놓을 거야? 가만히 놓는 게 자유낙하였어. 다시 말하면 처음에 시작하는 속력이 빵인 거, 정지하고 있다가 살짝 놔서 내려가는 게 자유낙하. 그러면 맨 꼭대기에서는요 속력이 없다고? 그럼 운동 에너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자, 여기를 땅바닥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맨 꼭대기에서는요 운동 에너지가 없었던 거예요. 대신 이만큼의 높이가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뭔지 모르겠지만 위치 에너지는 있었던 거예요. 운동 에너지는 빵이었고요. 그러다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자, 자유낙하에서 떨어집니다. 공의 속력은 빨라져 느려져? 빨라져. 중력 가속도 g만큼. 1초에 9.8씩 속력이 막 빨라질 거지? 그럼 바닥에 도착하는 순간 되게 빠른 속력이 되어 있을 거거든. 그러면 바닥에 도착했을 때 운동 에너지는 뭔가 있어 이제 없지 않아. 근데 바닥에 이제 막 딱 바닥에 닿는 순간 그 위치 에너지 있어 없어? 바닥에 붙어버렸네 이렇게? 높이가 없네? 그럼 이제 위치 에너지는 없는 거야. 자, 바닥에 도착을 이제 막 했어? 그럼 위치 에너지가 빵이야. 되게 극단적이지. 이쪽은 운동 에너지가 빵이고 여기는 위치 에너지가 빵인 거야. 그럼 우리 중간쯤은 어떨까요? 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속력이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뭔가 있기는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V1이라고 해볼게요. 그래. 그 다음에 높이도 있잖아. 이렇게 애매하게 있잖아.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 또 있기는 있는 거야. MGH1.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말은 뭐냐면 맨 꼭대기에서 얘네 둘을 합한 값, 중간에서 얘네 둘을 합한 값, 바닥에서 얘네 둘을 합한 값은 항상 어떻다고? 쌤이랑 같다고.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얘네 둘을 합하면 같아.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꼭대기에서 위치 에너지가 100이었다고 치자. 얘가 100이고 얘가 빵이야. 그럼 바닥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빵이니까 이번엔 운동 에너지가 100인 거야. 그럼 중간에서는 만약에 위치 에너지가 60이면 운동 에너지는 얼마인 거야? 중간은 아니겠다. 그럼 40인 거야. 운동 에너지가 50이면 위치 에너지는 52억 셀 거고요. 자, 그럼 봐. 낙하하는 동안 위치 에너지는 자꾸만 어떻게 돼? 100에서 0으로 줄어들지. 그랬더니 속력이 빨라지니까 운동 에너지는 0에서 100으로 늘어나지. 그러니까 하나 에너지는 자꾸 쪼그라드는데 하나 운동 에너지는 커지잖아. 그거를 나타내는 그림이 이 그림인 거야. 이거. 이 그림 너무 잘 그린 거야. 꼭대기에서는 위치 에너지 밖에 없어요. 운동 에너지가 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내려오니까 위치 에너지가 좀 작아지는 대신, 그래서 여기 파란색이 위치 에너지 100% 위치 에너지였었는데 좀 내려오니까 위치 에너지가 좀 작아지고 높이가 낮아졌으니까 작아졌겠지? 대신 그 나머지가 뭘로 바뀌었어? 조금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야. 좀 더 내려가니까. 더 내려왔네 바닥으로.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아까에 비해서 되게 많이 줄어들었지. 대신 속력이 빨라지니까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요. 그런 식으로 바닥에 도착했더니 운동 에너지가 100이 되었어요. 돼요? 그래서 하나 에너지가 줄어들 때 하나 에너지는 늘어나고 그 합은 항상 쌤쌤입니다. 이거 무슨 법칙?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부르면 돼. 별거 없어. 이름도 별거 없어. 자, 역학적 에너지가 뭐라고? 역학적 에너지가 뭐니? 그럼 어떡하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그렇지. 그럼 끝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빈칸 한번 넣어볼까? 이 그림 가지고.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 mgh 2분의 1 mv 제곱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여기다가 한 번만 더 넣어보세요.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거고, 그지? 각 지점별로 위치 운동 그랬을 때 그 합은 항상 같고, 그러면 결론 맨 꼭대기에서 위치 에너지랑 맨 바닥에서 운동 에너지 크기는 둘이 어떻고? 같을 수밖에 없지. 그지? 오케이.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 계산하는 거 몇 개만 해볼게요. 아, 요거 롤러코스터 하는 거 보고 할까? 뭐또 계산 가기 전에 개념만 알면 되는 문제인데, 자, 롤러코스터를 타고 위아래로 딱 할 겁니다. 그랬을 때 각 지점별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한번 써볼게요. 자, 맨 꼭대기 O라고 하는 지점에서 이제 막 출발할 거야. 그럼 운동 에너지가 아직은 없어요. 운동 에너지는 아직은 없고요. 그 위치 에너지는 뭐가 될까요? mg의 높이가 h만큼이었어요. 그러다가 얘가 롤러코스터가 수룩 내려옵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도 있고 높이가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도 있고, 지금은 위치 에너지를 잡은 기준면이 어디예요? 이 그림에서는 기준면이 이 점선 보니까 롤러코스터가 가장 바닥에 붙어있을 때 여기를 기준면으로 잡은 거네. 실제 롤러코스터 타러 가면 아무리 낮은 곳이라고 네가 땅하고 붙어있진 않아. 그치? 땅에서 이만큼 떠있어. 그러면 여기를 지면으로 잡았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여기가 지면이면 높이가 있는 거니까 얘 위치 에너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지금 기준을 어디로 잡았어? 이 그림은 지금 이 가장 아래로 닿아 있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얘가 지금 여기 있을 때는 딱 그냥 기준 면에 있는 거야? 그럼 이러면 위치 에너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림 잘 봐야 돼요. 자, 그러면 A 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mg h1만큼 있었을 거고, 그럼 운동 에너지 뭐라고 쓸 거예요? 2분의 1 m v1 제곱. 그럼 B에서는 기준면이니까 위치 에너지가 없어야 되고요. 대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고요. 그럼 C에서는요?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mg h2만큼, 운동 에너지도 2분의 1 mv2 제곱만큼. 그럼 B에서 속력이랑 C에서 속력이랑 누가 더 빨랐을까요? 여기 속력이랑 여기 속력이랑. 왜 B가 빠를까? B는 운동 에너지 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에너지 일부를 위치 에너지가 가져갔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 속력이 훨씬 더 빠를 거야. 그래서 우리 바이킹 탈 때도 어때? 슉슉 지나서 여기 내려갈 때가 제일 빨라. 그리고 꼭대기 올라가면
멈추죠. 그럼 여기서는 무슨 에너지가 있었을까? 딱 올라가서 멈추는 순간. 위치 에너지, 그렇지. 그러다가 바닥에 슉 지나가는 이 순간에는 여기를 지지면으로 잡으면 운동 에너지로 싹 다 바뀌었다가 다시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럼 여기 위치 에너지랑 여기 운동 에너지랑 크기는 둘이 같았을 거야. 바이킹 건 롤러코스터건 똑같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 항상 어떻다? 같다. 그렇지. 일정하다. 자, 그러면 자, 요 그림은 말로만 하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바이킹이 나왔습니다. 요 지점에서는 무슨 에너지가 갖는다고요? 그치. 가장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위치 에너지. 그러면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와도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빵이야. 그 다음에 여기를 지금 기준면으로 잡았으니까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A에서 O로 이렇게 오는 동안에는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었다?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뀐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할만해? 그럼 문제 한 개만 해볼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나올 법한 문제는 우선 개념 체크 4번에 빈칸을 한번 넣고 시작을 합시다. 4번하고 5번에 빈칸 넣고 뒤에 계산 문제 해볼게요.